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하얀 체육복을 입고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근에 아무래도 부동산 추석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좀 활발해질 거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좀 약간 주춤한 그런 분위기고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서울은 좀 주춤한 상태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지금 그 김포 서울 편입 얘기도 있고,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지역들 뭐 부천이라든가 뭐 하남이라든가 뭐 과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서울 편입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맞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나의 트렌드로 좀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방보다는 수도권 혹은 준수도권에 오히려 투자가 좀 유망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방향성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좀 생각을 드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GTS를 빨리 이제 조기에 착공하는 것도 있고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GTS를 조금 더 연장하겠다. 어떻게 연장하냐면, 지금 GTS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마서까지로 돼 있는데 그걸 춘천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 아산도 GTS C 노선을 천안 아산까지도 연장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게 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준수도권은 바로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는 강원도지만 사실 GTS가 연결이 되면 거의 수도권과 다름없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일단 준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천안 아산도 이제 행정구역은 충청도잖아요. 충청도인데, 근데 이제 GTS로 연결이 되면 거의 뭐 수도권과 거의 비슷한 거의 준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제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명칭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춘천이나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만약 GTS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수도권, 준수도권으로서 수도권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 트렌드는 일단 서울, 강남을 비롯해 서울이 좀 이제 올라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은 아직 안 올라온 상태고, 지방도 아직 안 올라온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일부 지방이 이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계속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트렌드는 아무래도는 이제 지방보다는 수도권 혹은 서울. 근데 서울은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그 다음 타자는 저는 수도권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이 왜 제가 수도권이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그 메가 서울 이슈도 사실 서울을 더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거는 수도권에 있어서 서울에 이제 편입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망도 더 좋아질 예정인 거예요. 특히 GTS-A가 그 수도권 시대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시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그 GTS가 관련해서 이제 한 번도 우리가 이제 안 타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GTS가 올 상반기에 동탄에서 수서까지 그게 20분 만에 오면 사실은 그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사실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 20분 만에 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교통혁명이고, 사실 동탄이나 이런 수도권에도 GTS-A로 인해서 이게 거의 수도권, 서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삼성역까지 운정신도시까지 거의 20분 내로 하면 출퇴근도 가능한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거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개통이 된과 동시에 사람들도 인식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예전에 운정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을 굉장히 주목했던 이유도, 이런 GTS가 개통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운정신도시도 향후에 오를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GTS D 같은 경우에 김포에서 또 강남까지 이어지는 그 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게 정말 현실화되면은 어쨌든 부동산의 효과는 상승 효과라든가 부동산의 가치는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수도권이 점점 서울화되고 있다. 이거는 꼭 그게 행정구역상 서울이 아니더라도 이미 수도권이 점점 메가 서울의 지금 구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출퇴근이 20분 내외, 20분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의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서울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한 뭐 춘천이라든가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도 GTS-A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준수도권으로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굉장히 초창기거든요. 아직 그 실현 가능성이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지역도 좀 투자 유망 지역으로, 그러니까 먼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런 지역도 투자 시점으로 좀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언론이나 뉴스를 보시면서 이제 생각을 계속 유추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투자 유망 지역을 발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수도권이 더 유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그 정부에서 용인 남사면 일대를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개발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인 일대 아파트들이 좀 들썩거렸죠. 들썩했죠, 사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맥락이냐면 사실 전 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방 분권이라고 그래서 그 세종시를 필두로 해서 지방에 어떻게 좀 힘을 실어주는 정책들을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정책들을 피다 보니까 지방에 막상 이제 기업들이 가도 직원들을 뽑을 수 없는 일자리를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인재들이 없으니까 직원들을 뽑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를 다 지금 사람들이 다 서울 수도권 많이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이제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방에 사람들이 없다면 사람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기업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회의나 이런 걸 왔다 갔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배드타운으로 전략한 부분도 있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현 정부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기업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수도권에 이제 집중함으로써 효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많이 뽑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수도권 투자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제 관련인데요. 지금 강남 상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다 조정적에서 해제가 됐죠. 마찬가지로 서울 수도권도 조정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냐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지방에 살지만 내가 지방의 한 채를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내가 지방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서울에 하는 거나 아니면 수도권에 핵심 지역에 하는 거죠. 수도권에. 근데 이게 뭐가 또 다르냐면, 예전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주를 했어야지만 비과세 요건이 됐었는데, 지금 1주택 같은 경우는 2년 거주가 아닌 비조정 지역, 그러니까 서울, 강남, 상구와 용산을 제외한 비조정 지역은 2년 보유만 해도 1주택자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수도권의 아파트를 5억짜리를 사서 내가 12억까지 비과세 구간이니까 12억에 팔아도 양도차익이 7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 만약에 내가 이제 무주택자인데 1주택을 어디다 할 거냐? 그러면 지금 내가 지방에 살고 있으면, 지방광역시나 이런 데 살고 있으면, 그런데 내가 실거주를 만족하는 집에서 내가 집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미래 가치를 보고 수도권이나 서울에 이런 집을 사놓고 나는 전세나 월세를 사는 방법도 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이 지방보다는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메가서울이 점점 확산되는 부분, 그 다음에 GTS로 인해서 서울과 그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점, 그 다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니까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점, 그 다음에 인구가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그리고 세제 효과, 세제 혜택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좀 투자 유의에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 투자 결정하실 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TS가 앞으로 연결이 될 춘천이나 그다음에 천안, 아산 지역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큰 그림에서 제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 얘기를 듣고 기사를 보거나 이제 시장 흐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하고 제 책도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